박희락 교수입니다. 저는 안보와 국방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이어서 안보 외적인 상황이 자꾸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현 정부 여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집단 폭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대통령 해임하면 되는데 왜 집단 폭행을 하느냐? 사실 윗사람에 대한 집단 하극상은 제가 들어봤지만 아랫사람에 대한 집단 폭행은 저는 전대미문입니다. 현 검찰총장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공수처를 발족하고 그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그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집단 폭행할 건가요? 그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검찰개혁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과 관련해 봤을 때 군 지휘관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집단 폭행할 건가요? 이와 관련해서 저는 부월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월은 도끼입니다. 옛날 왕이 중신 또는 장군에게 부여하는 생사여탈권을 상징했지요. 이것을 준 목적은 승리에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면 왕의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의 춘추시대, 전국시대, 삼국시대에 왕이 명령을 하지만 지휘관이 승리를 위해서 그것을 거역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무의 사례가 이 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나라 무차는 울나라를 공격해서 정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를 초빙했는데 손무 소문을 듣고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무의 능력을 봐야 되기에 궁녀 180명을 주면서 훈련을 한번 시켜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궁녀들은 말을 안 들었겠죠. 그러자 손무가 그 대표 궁녀 2명을 참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오나라 무차는 말합니다. 아니 그 장난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손무는 일단 왕의 명령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임금의 말이라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참수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궁녀들은 훈련이 잘 됐겠죠. 오나라 무차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나라를 격파하게 된 거죠. 제가 보니까 문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부월을 수여했더라고요. 그 2019년 7월 25일 임명됐는데 그때 보면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권력형 비리를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았다.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달라. 이거 부월 부여한 거 아닙니까?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청와대,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거 부월 부여한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시킨 대로 하니까 지나치다면서 지금 집단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아까 오나라와 부차의 예를 적용을 하면 손무가 궁녀 2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손무를 집단 폭행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도 일찍부터 이러한 사항을 고민했습니다. 군과 관련해서 제기된 사항인데요. 군을 통제하지 않으면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또 지나치게 통제해버리면 유약해져서 적군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숙제였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대 등 전문 집단에 대한 정치가의 통제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주관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정치 지도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멋대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기준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다수가 동의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 통제에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군대를 비롯한 전문 집단은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치가는 전문 집단의 고유한 영역과 권한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권한은 형식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전문 집단이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군대가 가장 전형적인 전문 집단이지만 헌팅턴에 의하면 법률가 의사도 전문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집단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사가 만약에 정치인 지시를 받을 경우에 사람이 살겠습니까? 헌팅턴에 의하면 전문 집단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성, expertise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를 말합니다. 또 책임성입니다. 이것은 소명의식이죠. 다른 누구도 갖지 않는 나름대로의 높은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성입니다. 나름대로 고유한 조직과 규율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전문 집단으로서는 당연히 군대, 법률과 의사였지만 저는 최근에는 점점 증대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분화되고 깊이가 추가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인도 저는 전문 직종인 것 같아요. 경제 문제에 정치가가 개입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인의 경지는 예술인에게 맡겨두어야만 합니다. 전문화가 될수록 사실은 정치가들이 최소로 개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정치가 곳곳에 있고 너무 많이 개입하는 거죠.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군대의 경우에는 객관적 통제가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쿠데타가 무섭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정치적으로 불개입해야 합니다. 철저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거죠. 반면에 정치는 군대 전문 영역을 보장해야 합니다. 군 나름의 규정, 관행, 문화를 인정하고 군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을 존중해서 형식적인 통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제반사항을 가급적이면 군 지휘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정치관은 불편하게 느끼겠지만 적에 대해서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오나라 부차의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가 불편하게 느껴야만 강한 군대가 육성된다는 거죠. 정치가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통제를 하면 약한 군대가 된다는 겁니다.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불개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정치는 검찰의 전문 영역을 보장해야 됩니다. 검찰 나름의 규정, 관행 문화를 인정하고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통제하고 가급적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합니다. 군대와 동일하게 정치가는 불편하게 되겠지만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검찰 유지가 가능한 것이요. 이렇게 되면 정치가는 불편하더라도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검찰이 유지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치가가 불편하게 느낄수록 강력한 검찰이 보장되는 거죠. 반대로 정치가가 검찰을 통제하면 할수록 검찰의 기능이 약해져서 범죄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은 이미 검찰청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라는 전문 집단의 고유 영역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죠. 현재 상황을 한번 평가해 볼까요? 검찰은 법에 의거해서 성역 없이 범죄자를 색출,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가 선별적 기소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검찰총장의 임기와 독립성은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직무 배제했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징계를 통해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한 객관적 통제 원칙과 맞지 않죠. 또 검사들의 인사는 수사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가 검찰의 전문 영역을 불인정하는 것이고 주관적 통제에 치중하는 것이요.
그래놓고 검찰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은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이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간단합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해임해야 할 정도로 임무수행이 미흡하다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 징계사유가 해임할 만큼 위중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임이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교체된다는 의혹을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 총장만 해임되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나 방향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 대통령 정부 여당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 대통령 정부 여당은 주변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중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는데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지 철회로 의사를 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지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느껴야만 현 정부가 바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여러분들 주변 친지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건전한 여론이 정부 여당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